오늘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루를 다 쓰고도 성에 차지 않고 쉬는 중에도 불안해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잠깐의 여유도 죄책감이 따라온다. 멀쩡한 얼굴로 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속은 고장난 시계처럼 삐걱거린다.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무너지고 애쓸수록 길은 더 멀어지고 하루하루가 힘겨운 이유는 정말 내가 부족해서일까?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다. 광풍은 아침, 한나절을 불지 못하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못한다. 누가 비바람을 일으키는가? 천지자연이다. 천지자연도 부자연스러운 일은 계속할 수가 없거늘 하물며 사람이 일은 어찌하겠는가? 이 말처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더 애쓰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힘을 덜어내는 일인지도 모른다. 억지로 붙잡고 있는 기대, 나를 다그치는 조급함, 남보다 못할까봐 가슴 깊이 숨겨둔 열등감, 그 모든 걸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내 삶이 다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누군가는 말해 주었어야 했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 흐름에 나를 맡겨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붙잡지 않아도 이어지는 관계, 서두르지 않아도 다가오는 기회 애쓰지 않아도 피어나는 마음, 속도를 늦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힘을 빼야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있다. 배우고 일하고 관계 맺으며 무언가를 더 얻으려는 삶의 방식은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길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에 낭독할 책, 삶은 덜어낼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그와는 전혀 다른 길을 조용히 가리킨다. 무언가를 더하라는, 시대에 덜어내라는 이 책의 메시지는 마치 오래된 산속의 바람처럼 우리에게 잊고 있던 감각을 일깨운다. 노자의 무의자연처럼 억지로 애쓰지 않고도 삶이 자연스레 흘러가게 둘 수는 없을까? 잠시 걸음을 멈춘 지금 그 물음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같은 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천양지차이다. 이렇듯 때를 아는 지혜는 화와 복이 교차하는 삶의 변곡점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주저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기다리느냐 움직이느냐
또는 그 중간에 서느냐의 판단이 절대 쉽진 않다. 그래서 지금이 알맞은 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선 상황을 멀리 두고 봐야 한다. 땅만 쳐다봐서는 계절의 변화를 알지 못한다. 고개를 들어 나뭇가지에 핀 나뭇잎을 들여다보고 곤충과 새의 움직임을 살펴야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개성을 갖춰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남들 눈에 들기 위해선 뭐 하나라도 튀어야 한다. 물은 무색무취이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지 않는다면 물의 존재를 느끼기 어렵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다양한 심상을 떠올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 아무런 반응도 작용도 없이 그저 고요함만 있는데도 말이다. 결국 특별함은 별난 것이 아닌 자연스러움에 있는 것이다.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한철 지나고 사라지는 유행이 아니다. 기본을 충실히 지킬 때 자연스럽게 풍기는 것이 고급스러운 것이다.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색을 칠하고 달콤한 향을 입힌다고 한들 삶이 특별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화려한 색을 지우고 자연의 향을 머금을 때 더 빛나는 존재가 되는 법이다. 바로 무색무취의 물처럼 말이다. 모든 흐름을 거스르게 되면 불필요한 힘이 들어간다. 맞바람을 뚫고 가려면 바람을 등지고 갈 때보다 훨씬 많은 힘이 필요하다. 물길을 거스를 때도 마찬가지이다. 물의 흐름을 탈 때보다 몇 배는 수고롭다. 우리는 보통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억지를 부리곤 한다. 하지만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동안의 한 노력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무의미한 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인생의 밑거름이 되는 경험을 얻었으니 그것은 절대 실패가 아니다. 때론 뜨거운 태양빛으로 물이 모두 말라가기도 한다. 하지만 괜찮다. 그 물은 대기에 스며들어 세상을 촉촉하게 적시는 비로 내릴 테니 말이다. 2007년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 포천에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7,0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 실수에 대해 기꺼이 사과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사과를 피하거나 거부하려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신을 굽힐 줄 아는 자세는 갈등을 해결하고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가는 강력한 비법이다. 이는 굽히면 온전해진다는 노자의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욕망에 욕망을 더하면 결국 파멸이다.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욕망은 만족을 모르고 제 몸집을 한없이 키운다. 그렇게 채우기만 하다가는 지금 자신이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게 된다. 만약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든다면 먼저 품 안의 것을 되돌아보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바라는 그것이 들어설 마음의 공간은 충분한지, 애초에 원하지 않는 것을 바란 것은 아닌지를 말이다. 억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잃는다. 도덕격 꼬인 실타래를 힘으로 잡아당기면 결국 실한 가닥도 제대로 뽑아낼 수 없다. 어지럽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최대한 손에 힘을 빼야 한다.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는 실오라기들이 뒤엉켜 결국 가위로 끊어내야 한다. 유연한 손놀림으로 실이 지나가는 길을 살피는 것만이 꼬인 매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혹시 나아가는 걸음이 무겁다면 불어오는 바람을 맞대고 서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마찬가지로 혹시 마음을 나누던 사람과 멀어지고 있다면 관계의 끈을 억지로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단단히 뭉쳐있는 실뭉치도 풀어내는 해법이 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애써 잡으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복잡한 인생을 풀어내는 비법이다. 세상에서 고정불변의 것은 없다. 거칠게 쏟아지던 소나기가 그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난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소중한 인연을 떠나보낸 슬픔은 어느새 새로운 사랑으로 채워진다. 출근길 교차로에서 마주친 빨간 신호 덕분에 몇십 미터 앞의 사고를 피할 수도 있다. 노자는 아름다움은 추함이 있기에 존재하고 긴 것은 짧은 것에 빗대어 존재하며 높은 것은 낮은 것이 있기에 존재한다라고 보았다. 화와 복도 이와 같은 이치인 것이다. 그러니 한 사람의 삶에는 절대적 불행도 절대적 행복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고통으로 점철된 불행한 삶에도 반드시 행복이 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일은
엄지와 검지를 들어 동전을 뒤집는 일이다. 동전을 제대로 뒤집을 수 없다고 여기는 마음이 가벼운 동전을 천근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행복과 불행이 새겨진 동전은 자기 의지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 자기 손에 쥐어진 동전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자신뿐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경쟁을 피하기만 해서는 성장을 이룰 수 없다. 경쟁은 다툼의 불씨가 되기도 하지만 실력을 다지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한다.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다툼이 아닌 성장을 이끄는 경쟁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쟁은 상대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그 상대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면 다툼을 피할 수 없다. 자기 자신과의 경쟁은 아무리 치열해도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오히려 경쟁이 거듭될수록 심연에 자리한 걱정과 불안, 고민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 성장을 위해 경쟁해야 할 상대는 남이 아닌 자기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 큰 일을 하려는 자는 그 작은 일부터 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부터 시작하고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부터 일어난다. 이런 이치로 성인은 끝까지 일을 크게 벌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덕격 수백 개의 찻잔을 똑같은 모양으로 빚어내는 장인도 처음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도자기 장인은 젊은 날 고운 흙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해 진흙을 반죽하며 손의 감각을 익힌다. 쉬운 일부터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점점 장인의 이태가 나는 것이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기술을 갈고 닦아서 마침내 눈을 감고도 같은 모양의 도자기를 빚어내는 장인의 경지에 다다른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없다. 복권 당첨과 같은 일은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행운일 뿐이다. 큰 일을 이루는 방법은 노자의 말대로 쉬운 일을 하나씩 해나가는 방법이 유일하다. 쉬운 일도 실행하기 위해선 생각보다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어떤 일은 쉬운 일이라고 여기는 순간 언제든 할 수 있다는 마음에 처리하기를 미루기 때문이다. 쉽게 여기는 그 마음이 오히려 일의 시작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쉬운 일일수록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그렇다면 쉬운 일이란 도대체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쉬운 일이 맞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무리 일의 난도가 낮아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거나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당장 손을 댈 수 없다면 쉬운 일이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먼저이다. 단번에 큰 결실을 얻지 못해도 괜찮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언젠간 목표에 도달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은 크고 강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오히려 큰 행복, 큰 불행은 생애에 한두 번 찾아올까 말까 한 일이다. 일확천금을 바라며 사는 일은 찾아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며 진수성찬을 차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등산의 목적은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오르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은 눈 돌릴 틈 없이 앞만 보며 내달려야 한다. 그래야 해가 지기 전까지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상만 바라보며 내달리다 가는 길, 곳곳에 핀 예쁜 들꽃, 아름다운 새소리, 기분 좋은 바람을 느낄 수 없다. 자라 숨쉬는 자연을 만끽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정상에 도달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어야 한다. 작은 싹 한 줌 흙, 한 걸음은 그 자체로는 하잘것 없어 보인다. 그런데 하루가 이틀이 되고 열흘이 되고 수년에 이르면 싹은 제법 나무의 태를 갖추고 한 줌 흙은 구층 누각의 무게를 견뎌낼 만큼 단단한 터가 된다. 그리고 한 걸음씩 걸어온 길은 어느새 수백 리에 다다른다. 어제와 같은 오늘 그리고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 내일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지금의 노력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아는 제 말이다 맞다. 한 줌 흙에 한 줌 흙을 더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 다음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초조함이다. 우리는 일상 곳곳에 작은 사각형을 만들어 두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둔다. 코앞에 와닿은 사각형이 면을 따라 걷다가
모서리라는 변곡점을 만나 시련에 빠지는 것이다. 한시라도 빨리 틀을 깨고 자유를 얻고 싶지만 도무지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기를 둘러싼 사각형을 무한히 넓게 확장하는 지혜이다. 손 닿을 거리에 있는 사각형이 면을 뒤로 미루고 밀어 면과 모서리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면 지금 안고 있는 걱정이 절반은 덜어낼 수 있다. 뭐든 멀리서 보면 푸른 봄이다. 일상에서 꼬이대로 꼬인 일을 푸는 방법은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떨어져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겪는 일상의 문제가 세계 석학들이 수십 년을 매달려야만 하는 난제인가? 분명 아닐 것이다.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난제의 답을 얻는 데에도 하루 4시간의 집중력이면 충분했다. 하물며 우리가 겪는 일상의 문제들이야. 결국 지나친 몰입으로 문제에 매몰될 때 문제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삶을 더 단단히 쥐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만 버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쥐는 손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움켜쥘수록 흘러나간다. 이 책이 전하는 덜어냄의 지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살아남으려면 힘주어 쥐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야 한다. 놓아야 살고 비워야 채워지며 흐르게 해야 길이 열린다. 사람은 언젠가부터 자신을 부지런히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끊임없이 보여주고 소유하고 성취해야 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물은 소리 없이 흘러가며 바위를 깎고 나무는 말없이 자라며 숲을 이룬다. 지금 우리는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줄 위를 걷고 있는 건 아닐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나치게 당기면 줄은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나지 않으니 적당함이 곧 도이다. 그러니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지금의 속도, 지금의 나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덜어냄이란 결국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억지로 삶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삶은 이미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이제는 과잉된 속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묻고 싶은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은 나답게 흐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로서 충분한가? 그 물음에 고요히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단단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해야 할 일은 줄지 않고 머릿속은 늘 복잡하고 오늘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루를 다 쓰고도 성에 차지 않고 쉬는 중에도 불안해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잠깐의 여유도 죄책감이 따라온다. 멀쩡한 얼굴로 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속은 고장난 시계처럼 삐걱거린다.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무너지고 애쓸수록 길은 더 멀어지고 하루하루가 힘겨운 이유는 정말 내가 부족해서일까?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다. 광풍은 아침 한나절을 불지 못하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못한다. 누가 비바람을 일으키는가? 천지자연이다. 천지자연도 부자연스러운 일은 계속할 수가 없거늘 하물며 사람이 일은 어찌하겠는가. 이 말처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더 애쓰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힘을 덜어내는 일인지도 모른다. 억지로 붙잡고 있는 기대, 나를 다그치는 조급함, 남보다 못할까봐 가슴 깊이 숨겨둔 열등감. 그 모든 걸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내 삶이 다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누군가는 말해 주었어야 했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 흐름에 나를 맡겨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붙잡지 않아도 이어지는 관계, 서두르지 않아도 다가오는 기회, 애쓰지 않아도 피어나는 마음 속도를 늦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힘을 빼야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있다. 배우고 일하고 관계 맺으며 무언가를 더 얻으려는 삶의 방식은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길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에 낭독할 책, 삶은 덜어낼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그와는 전혀 다른 길을 조용히 가리킨다. 무언가를 더하라는, 시대에 덜어내라는 이 책의 메시지는 마치 오래된 산속의 바람처럼 우리에게 잊고 있던 감각을 일깨운다. 노자의 무의자연처럼 억지로 애쓰지 않고도 삶이 자연스레 흘러가게 둘 수는 없을까? 잠시 걸음을 멈춘 지금 그 물음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같은 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천양지차이다. 이렇듯 때를 아는 지혜는 화와 복이 교차하는 삶의 변곡점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 저두르지 말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주저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기다리느냐 움직이느냐 또는 그 중간에 서느냐의 판단이 절대 쉽진 않다. 그래서 지금이 알맞은 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선 상황을 멀리 두고 봐야 한다. 땅만 쳐다봐서는 계절의 변화를 알지 못한다. 고개를 들어 나뭇가지에 핀 나뭇잎을 들여다보고 곤충과 새의 움직임을 살펴야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개성을 갖춰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남들 눈에 들기 위해선 뭐 하나라도 튀어야 한다. 물은 무색무취이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지 않는다면 물의 존재를 느끼기 어렵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다양한 심상을 떠올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 아무런 반응도 작용도 없이 그저 고요함만 있는데도 말이다. 결국 특별함은 별난 것이 아닌 자연스러움에 있는 것이다.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한철 지나고 사라지는 유행이 아니다. 기본을 충실히 지킬 때 자연스럽게 풍기는 것이 고급스러운 것이다.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색을 칠하고 달콤한 향을 입힌다고 한들 삶이 특별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화려한 색을 지우고 자연의 향을 머금을 때 더 빛나는 존재가 되는 법이다. 바로 무색무취의 물처럼 말이다. 모든 흐름을 거스르게 되면 불필요한 힘이 들어간다. 맞바람을 뚫고 가려면 바람을 등지고 갈 때보다 훨씬 많은 힘이 필요하다. 물길을 거스를 때도 마찬가지이다. 물의 흐름을 탈 때보다 몇 배는 수고롭다. 우리는 보통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억지를 부리곤 한다. 하지만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동안의 한 노력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무의미한 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인생의 밑거름이 되는 경험을 얻었으니 그것은 절대 실패가 아니다. 때론 뜨거운 태양빛으로 물이 모두 말라가기도 한다. 하지만 괜찮다. 그 물은 대기에 스며들어 세상을 촉촉하게 적시는
비로 내릴 테니 말이다. 2007년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 포천에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7,0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 실수에 대해 기꺼이 사과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사과를 피하거나 거부하려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신을 굽힐 줄 아는 자세는 갈등을 해결하고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가는 강력한 비법이다. 이는 굽히면 온전해진다는 노자의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욕망에 욕망을 더하면 결국 파멸이다.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욕망은 만족을 모르고 제 몸집을 한없이 키운다. 그렇게 채우기만 하다가는 지금 자신이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게 된다. 만약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든다면 먼저 품 안의 것을 되돌아보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바라는 그것이 들어설 마음의 공간은 충분한지, 애초에 원하지 않는 것을 바란 것은 아닌지를 말이다. 억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잃는다. 도덕격 꼬인 실타래를 힘으로 잡아당기면 결국 실 한 가닥도 제대로 뽑아낼 수 없다. 어지럽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최대한 손이 힘을 빼야 한다.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는 실오라기들이 뒤엉켜 결국 가위로 끊어내야 한다. 유연한 손놀림으로 실이 지나가는 길을 살피는 것만이 꼬인 매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혹시 나아가는 걸음이 무겁다면 불어오는 바람을 맞대고 서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마찬가지로 혹시 마음을 나누던 사람과 멀어지고 있다면 관계의 끈을 억지로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단단히 뭉쳐있는 실뭉치도 풀어내는 해법이 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애써 잡으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복잡한 인생을 풀어내는 비법이다. 세상에서 고정불변의 것은 없다. 거칠게 쏟아지던 소나기가 그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난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소중한 인연을 떠나보낸 슬픔은 어느새 새로운 사랑으로 채워진다. 출근길 교차로에서 마주친 빨간 신호 덕분에 몇십 미터 앞이 사고를 피할 수도 있다.
노자는 아름다움은 추함이 있기에 존재하고 긴 것은 짧은 것에 빗대어 존재하며 높은 것은 낮은 것이 있기에 존재한다라고 보았다. 화와 복도 이와 같은 이치인 것이다. 그러니 한 사람의 삶에는 절대적 불행도 절대적 행복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고통으로 점철된 불행한 삶에도 반드시 행복이 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일은 엄지와 검지를 들어 동전을 뒤집는 일이다. 동전을 제대로 뒤집을 수 없다고 여기는 마음이 가벼운 동전을 천근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행복과 불행이 새겨진 동전은 자기 의지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 자기 손에 쥐어진 동전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자신뿐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경쟁을 피하기만 해서는 성장을 이룰 수 없다. 경쟁은 다툼의 불씨가 되기도 하지만 실력을 다지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한다.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다툼이 아닌 성장을 이끄는 경쟁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쟁은 상대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그 상대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면 다툼을 피할 수 없다. 자기 자신과의 경쟁은 아무리 치열해도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오히려 경쟁이 거듭될수록 심연에 자리한 걱정과 불안, 고민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 성장을 위해 경쟁해야 할 상대는 남이 아닌 자기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 큰 일을 하려는 자는 그 작은 일부터 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부터 시작하고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부터 일어난다. 이런 이치로 성인은 끝까지 일을 크게 벌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덕격 수백 개의 찻잔을 똑같은 모양으로 빚어내는 장인도 처음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도자기 장인은 젊은 날 고운 흙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해 진흙을 반죽하며 손의 감각을 익힌다. 쉬운 일부터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점점 장인의 이태가 나는 것이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기술을 갈고 닦아서 마침내 눈을 감고도 같은 모양의 도자기를 빚어내는 장인의 경지에 다다른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없다. 복권 당첨과 같은 일은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행운일 뿐이다. 큰 일을 이루는 방법은 노자의 말대로 쉬운 일을 하나씩 해나가는 방법이 유일하다. 쉬운 일도 실행하기 위해선 생각보다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어떤 일은 쉬운 일이라고 여기는 순간 언제든 할 수 있다는 마음에 처리하기를 미루기 때문이다. 쉽게 여기는 그 마음이 오히려 일의 시작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쉬운 일일수록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그렇다면 쉬운 일이란 도대체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쉬운 일이 맞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무리 일의 난도가 낮아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거나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당장 손을 댈 수 없다면 쉬운 일이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먼저이다. 단번에 큰 결실을 얻지 못해도 괜찮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언젠간 목표에 도달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은 크고 강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큰 행복, 큰 불행은 생애에 한두 번 찾아올까 말까 한 일이다. 일확천금을 바라며 사는 일은 찾아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며 진수성찬을 차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등산의 목적은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오르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은 눈 돌릴 틈 없이 앞만 보며 내달려야 한다. 그래야 해가 지기 전까지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상만 바라보며 내달리다 가는 길, 곳곳에 핀 예쁜 들꽃, 아름다운 새소리, 기분 좋은 바람을 느낄 수 없다. 자라 숨쉬는 자연을 만끽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정상에 도달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어야 한다. 작은 싹 한 줌흙 한 걸음은 그 자체로는 하잘 것 없어 보인다. 그런데 하루가 이틀이 되고 열흘이 되고 수년에 이르면 싹은 제법 나무의 태를 갖추고 한 줌 흙은 9층 누각의 무게를 견뎌낼 만큼 단단한 터가 된다. 그리고 한 걸음씩 걸어온 길은 어느새 수백 리에 다다른다. 어제와 같은 오늘, 그리고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 내일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지금의 노력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아는 제 말이다 맞다.
한 줌 흙에 한 줌 흙을 더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 다음 계단을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초조함이다. 우리는 일상 곳곳에 작은 사각형을 만들어 두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둔다. 코앞에 와닿은 사각형이 면을 따라 걷다가 모서리라는 변곡점을 만나 시련에 빠지는 것이다. 한시라도 빨리 틀을 깨고 자유를 얻고 싶지만 도무지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기를 둘러싼 사각형을 무한히 넓게 확장하는 지혜이다. 존 닿을 거리에 있는 사각형의 면을 뒤로 미루고 밀어 면과 모서리에 구분이 사라지게 되면 지금 안고 있는 걱정이 절반은 덜어낼 수 있다. 뭐든 멀리서 보면 푸른 봄이다. 일상에서 꼬이대로 꼬인 일을 푸는 방법은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떨어져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겪는 일상의 문제가 세계 석학들이 수십 년을 매달려야만 하는 난제인가? 분명 아닐 것이다.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난제의 답을 얻는 데에도 하루 4시간의 집중력이면 충분했다. 하물며 우리가 겪는 일상의 문제들이야. 결국 지나친 몰입으로 문제에 매몰될 때 문제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삶을 더 단단히 쥐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만 버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쥐는 손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움켜쥘수록 흘러나간다. 이 책이 전하는 덜어냄의 지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살아남으려면 힘주어 쥐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야 한다. 놓아야 살고 비워야 채워지며 흐르게 해야 길이 열린다. 사람은 언젠가부터 자신을 부지런히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끊임없이 보여주고 소유하고 성취해야 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물은 소리 없이 흘러가며 바위를 깎고 나무는 말없이 자라며 숲을 이룬다. 지금 우리는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줄 위를 걷고 있는 건 아닐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지나치게 당기면 줄은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나지 않으니 적당함이 곧 도이다.
그러니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지금의 속도, 지금의 나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덜어냄이란 결국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억지로 삶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삶은 이미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이제는 과잉된 속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묻고 싶은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은 나답게 흐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로서 충분한가? 그 물음에 고요히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단단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